오늘도 다른 직원 일까지 하고 있느라 정신이 없으신가요? 뭔가 부산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아직 내일은 해결된 게 없나요? 작은 회사 리더들, 특히 대표님들,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해야 돼. 이 말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대표님께서 실무를 더 잘해서 회사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커질 수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을 방치하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 대표님의 인건비가 녹아내립니다. 둘,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당장 지금부터 적용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왜 먼저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위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가 작을 때 이것 안 하면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인데요. 작은 회사는 일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 보이게 만드는 기준의 부재 때문에 망합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리더인 내가 매일 아침 급한 것부터 잡게 됩니다. 근데 급한 일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고객이 갑자기 뭐라고 한다거나, 결제 오류가 일어났다거나, 광고가 멈춰다거나,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계속 묻는다거나. 그래서 리더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죠. 그 결과는요,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열심히 했다는 감각만 남고 회사가 앞으로 가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죠. 열심히 뛰는데 매일 제자리인 듯.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리더가 실무를 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시스템 관점에서는 회사 자원 중 가장 비싼 인건비가 좀 가장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리더의 시급이 가장 비싸다고들 하죠. 근데 그 비싼 사람이 상세 페이지 고치고 견적서를 만들고 일정을 잡고 심지어 직원의 실수까지 수습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님의 인건비가 녹아내린다는 말의 정체예요. 이쯤에서는 많은 리더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임해야죠. 네, 맞아요. 그런데 90%가 틀리게 한다는 포인트는 위임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기준도 없는데 위임부터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직원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리더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리더는 이렇게 설명할 바에야 그냥 내가 할게 라는 대답이 나와버려요. 위임이 아니라 개입이 반복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리더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리더가 한다고 하는 거는 더 무섭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했다가 문제가 생기느니 그냥 물어볼까? 이런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임을 했는데도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리더는 답변하는 사람으로 하루가 끝나고 직원은 판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 실력 있는 직원이 제일 먼저 떠나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리더가 모든 결정을 움켜쥐면 실력 있는 직원에게 남는 건 거드는 일 뿐입니다. 그럼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더의 핵심 업무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우선순위는 그냥 중요도가 아니고요. 회사의 생존과 성장이 직결되는 레버, 즉 지렛대를 찾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레버는 보통 세 군데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매출이 나는 구간, 전환 구간이라고도 하고요. 돈이 새는 구간, 실수나 반품, 재작업,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팀이 멈추는 구간도 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거나 리더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역할들이 서로 충돌할 때죠.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이 세 군데 중 하나만 잡아도 체감이 큽니다. 문제는 리더가 실무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 모두가 바쁘기만 한 회사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전에서 쓰는 문장 3개를 드릴게요. 회의를 하거나 카톡 등에서 이 문장만 계속 반복해줘도 팀의 중심이 잡힙니다. 첫째,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고르면 뭐야? 여기서 하나가 안 나오면 그 팀은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둘째, 이거 하면 뭘 안 할 거야? 추가가 아니라 교환이 돼야 전략이 됩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모두에게 일은 계속 쌓이고 리더가 결국 다 떠안게 됩니다. 셋째, 결과는 어떤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실행이 느낌으로 평가되고 위임도 감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뢰가 깨져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불안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위임 얘기해 볼게요. 위임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으로 합니다.
위임이 되는 조건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결과물의 정의. 이 일을 어떤 목표로 하는지, 하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마케팅 좀 해봐, 뭐 좀 돌려봐, 광고 좀 돌려봐가 아니라 이번 주에 상담 문의 10건 정도 들어올 수 있게끔 랜딩 페이지 수정안 1개와 광고 돌릴 소재, 광고 소재 3개처럼 결과물을 정의해야 해요. 이 결과물들이 지향하는 방향도 같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은 권한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리더의 확인이 필요한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직원은 무조건 리더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아예 묻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피드백의 리듬입니다. 위임은 주고 나서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회사는 특히 짧게 보고 짧게 수정하는 리듬이 있어야 하는데요. 2주 뒤에 보자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 3일 단위로 짧게 간격을 잡고 계속해서 작은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리더가 꼭 해야 하는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못 정하면 위임은 실패하고 리더는 다른 직원 일까지 하게 되고 결국 인건비가 여기저기 새고 맙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회의나 업무 지시할 때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는 뭐야? 이 질문부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물과 권한 범위를 정해 위임을 설계하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우선순위 정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지금 팀과 리더가 어떤 상황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